푸른밤 종현입니다. 습관이 무서운 건 무의식 중에 우리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습관이든 차곡차곡 쌓아올린 행동의 역사란 게 있어서요. 쉽게 고칠 수도 없고 고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죠. 언제부턴가 오늘이란 날짜가 그냥 습관처럼 하루 쉬는 날이 되어버렸는데요. 나쁜 습관처럼 박힌 이 생각을 고치려면 꽤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고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었죠.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6월 6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파라모어의 That's What You Get 이었습니다. 시원한 기타 사운드가 또 인상적이네요. 참 시그니처로 나오는 그 드럼 라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빰빰 두구두구두 빰빰. 네,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요 줄리아 하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언니네 이발관 출신의 정바비 씨가 이끄는 밴드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 같네요. 7년 만에 앨범을 내셨습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음악 이야기 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가족분들 사연과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지금 이곳은 북극의 땅 아이슬란드. 맑고 푸른 하늘과 낮게 떠다니는 구름. 화창한 날씨의 아이슬란드는 가히 지상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네요. 공기가 워낙 좋아서 밤이 되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슬란드의 수도는 레이캬비크. 오늘은 레이캬비크의 남부를 여행하면서 하루를 보낼 계획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무엇보다 온천의 나라로 유명하죠. 게다가 수많은 온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레이캬비크 남부 해안에 위치한 무료 온천. 몸을 담그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니 천혜의 자연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이런 자연 속에서 음악을 만들어낸 아이슬란드의 위대한 뮤지션들. 그 중에서도 시우르 로스는 아이슬란드의 자연을 꼭 닮은 음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룹입니다. 온천에 몸을 담근 채 이어폰을 끼고 아이슬란드의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소리, 시우르 로스의 음악 들어봅니다.
호피 폴라. 네,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시우르 로스의 호피 폴라였습니다.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무한도전에서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곡이었죠. 밴드 이름은요, 영어로 시규어 로스고요. 아이슬란드어로 시우르 로스입니다. 그래서 좀 시규어 로스 하면은 그 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푸른밤에서도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뜻은요, 승리의 장미라는 뜻이네요. 좀 팀 이름처럼 지금 나온 음악의 스케일도 상당히 크고 참 폭넓은 뭔가 음역대를 가진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볼까요? 대구 달서구에서 조지인님. 오늘 사진전에 다녀왔어요. 90년대 초반의 일상부터 세계 2차 대전 당시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인물, 다른 상황, 다른 구도들로 말이죠. 천천히 사진을 보는데 이런 흔적들이 사진으로 남아있어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고 있자니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도 모자랄 것이 없네요. 특히 이 사진전은 한국 전쟁의 사진도 있었는데요. 시기가 시기라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쫑디에게도 사진 하나 보내봅니다. 낙원으로 가는 길이란 사진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유진 스미스가 전쟁의 참상을 사진으로 남기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한동안 사진을 찍지 못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산책을 하던 도중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네요. 뭐가 보이시나요? 네, 새벽 2시 44분 지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손편지를 써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건 그 우편이라고 하나요? 그 사진에 또 같이 써서 보내주셨는데 엽서, 네, 낙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인데 두 아이가 한 아이는 여자아이인 것 같고 오빠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손잡고 빛이 있는 공원에서 숲풀이 우거진 곳에서 빛을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사진인데 참 이것 때문에 또 사진을 다시 찍을 수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전쟁의 참상에서 받은 상처를 또 아이들로 치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세상에 있는 뭐 참 많은 전쟁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할 텐데 말이죠. 자, 노래 듣고 와서 좀 더 이어가 볼까요? 노래는요, 박세별의 세상의 모든 인연. 이 노래는 황주혜님 신청곡이고요. 조규찬의 기억하는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세별의 세상의 모든 인연, 그리고 조규찬의 기억하는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0대 전문 트러블 케어 야다에서 화장품 세트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국립극단 백성이 장민호 극장에서 펼쳐지는 연극 비행소년 KW4839에 초대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6월 14일 토요일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전국에 계신 FF4U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리는 순간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아침 7시 전현무예요. 예, 적극적 공격을 해보겠다. 그런데 이것도 웬일입니까?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이루마의 골든 디스크. 분위기 바꿨어요. 예, 편안한 오전 만들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야, 이건 또 뭔가요?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2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 대낮에 김신영 박경림. 졸음에 대해서는 완벽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오후의 발견 김현철입니다. 디스크 잡기 배철수입니다. 역시 노련하죠. 예, 안정적인 오후에 접어들었습니다. 써니의 FM 데이트. 저녁 8시 써니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자, 드디어 깊이 있는 마무리 들어가나요?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전 타블로입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예,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음악과 웃음, 감동의 한판 승부. MBC FL4U. 헐리우드의 거장 프랭크 카프라는 좋은 영화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멋진 장면이 셋 이상 있고 나쁜 장면이 하나도 없는 영화. 이 정의를 음악에 적용시켜보면 이분들의 앨범이 바로 좋은 음반이 아닐까 싶네요. 한 곡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 분들이죠. 그래서 자주 못 봅니다. 푸른밤 심야포차 줄리아 하트와 함께합니다. 네, 줄리아 하트 정바비 씨, 김나은 씨, 유병덕 씨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처음 뵙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 앨범을 줄리아 하트 분들 나오신다고 PD님이 한 2주 전부터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2000년도에 나왔던 앨범부터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되게 친근한 느낌이네요. 오늘 오면서도 들었어요. 방송국 오면서도 들어오면서도. 네, 오셨는데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트에서 드럼 치고 있는 유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트에서 기타 보컬 맡고 있는 정밥이라고 합니다. 예, 줄리아트에서 기타 보컬 맡고 있는 김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분. 와, 반갑다. 와, 너무 반갑다. 자, 근데 줄리아 하트는 원래 멤버가 5분이시잖아요. 네. 두 분은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2명이 네. 저희 셋은 풀타임 뮤지션인데 2명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투잡 하시는군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 가을 방학으로 더 많이 알려져 계시죠, 정바비 씨는? 네, 저는 가을방이라는 팀 하고 있는데 네네. 그 팀이 일이 한 10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와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군요. 가을방학이라는 팀으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김나은 씨랑 유병덕 씨는 줄리아트라는 앨범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지금 현재도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구하숫자들이라는 밴드에서 드럼 같이 치고 있고요. 예. 나은 씨는? 네, 저는 I Love JH라는 밴드로 시작해가지고 네네. 현재 트램폴린이라는 팀에서 기타를 치고 있고 또
막 이제 만든 파라솔이라는 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세 분 다 왜 이렇게 팀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한 팀으로는 유지가 안 되는. 뭔가 한 팀으로는 그 뭐랄까 음악적 열정과 그런 것들을 다 아유, 이제 저 포장을 잘해주시네요. 네. 그것들을 소비하기에는 그렇군요. 또 줄리아트라는 이름으로 이번 앨범부터 세 분이 함께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네, 사실은 작년에 이제 이 예전 앨범을 하나를 재녹음으로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전곡을 같이 연주를 했었고 그때 느낌이 되게 좋아서 제가 부탁을 했죠. 이제 아예 그냥 정규 멤버로 해달라. 같이 한번 밴드를 또 꾸려보자. 네, 정규 멤버가 되면 이제 비용 처리가 좀 역시 중요하죠. 비용 처리. 비용 처리가 좀.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또 세 분을 함께하게 했군요. 그럼 세 분이서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시겠네요? 그 전에 한 번 라디오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예, 굉장히 힘든 라디오여가지고. 왜 어떤 라디오였기에?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영어 방송. EFM. 네. 이런. 사실은 그 방송 직전에 해체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냥 해체하면 방송 펑크 내도 되니까 해체를 할까 이게 고민했었던. 방송이 상당히 힘들었나 봐요. 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희 푸른밤 오셨는데 푸른밤에서는 심야포차로 여러분을 또 함께 하는데요. 심야포차의 컨셉이 이곳이 지금 포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뭐 술도 뭐 세 분은 술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아하죠. 사실은 어제도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좋아하죠. 이렇게 대화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제 같이 술 합주 끝나고 그래요? 직장인 2명은 먼저 가고 저희끼리는 한 잔 맞았죠.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함께 하시는 편이세요? 공연 저희는 이제 일 때문에 만나는 사이라서 일 끝나면 이제 한 잔씩 하고 공연 끝나면 뒤풀이 하고 네네네. 뭐 그러는 편이고 각자 또 많이 마시고. 주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나은 씨 궁금한데요, 네? 주량? 저 되게 많이 마셨었는데 지금 좀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주량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소주로 하면 한 병 정도. 한 병? 뭐 그래도 즐길 수 있을 정도? 뭐 정바비 씨는? 저는 한 병 반에서 2병 정도. 저는 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요. 기분? 예, 근데 얼마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마시다 보니까 한 2병 좀 넘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역시 뭐 건장하시네요. 뭐 술자리에서도 음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팀끼리 같이 또 있을 때면 합주 끝나고서면은 또 오늘 합주 어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얘기요? 뭐 오늘 합주 어땠다. 그리고 음악에 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 외에 뭐 쓸데없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고. 가장 큰 주제는 뭐가 될까요? 술자리에서. 여기서 말할 수 있나? 그 속칭 개드립. 그냥 개드립 계속해서 그냥 한두 시간 훌쩍 가고. 술자리에 가장 재밌는 거죠.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 것들. 뭐 술버릇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뭐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랬던 경험은 없으신지.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뭐 빈번하게 있는 일이고 그 드럼 치는 병덕군이랑은 그렇게 병덕군이 취한 건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나은 양 같은 경우는 요즘은 술버릇이 없어졌는데 한때 술만 마시면 막 그 욕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슬픔과 희로애락 중에 애와 로가 굉장히 표출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밝은 편인데. 그래서 되게 난처했었는데 요새는 그게 전혀 없어져서 되게 좋아요. 이번 앨범부터 같이 하게 되신 거지만 좀 알게 되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나 봐요. 네.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저희 한 2006년부터 같이 알고 있었어요. 8년 넘게 알게 된 거군요. 유병덕 씨와는 또 그러면 이전부터는 언제부터 알게 되셨어요? 저도 뭐 그 줄리아트 활동 시작하면서부터 알게 된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전에도 이제 형이랑은 알고 지냈었고, 네네. 그리고 형을 알기 전에도 이제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었고, 또 활동 다른 방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악기 다루는 친구구나, 노래 부르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셨군요. 자, 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사실 줄리아트라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7년 만에 정규 5집이 또 발표가 됐잖아요. 이 7년이란 시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규 음반이 이제 7년 만에 나왔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작년에 재녹음 음반 했었고 뭐 7곡짜리 미니 앨범 하나 하긴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정규 음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줄리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컨셉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음반을 내려면 네. 하나의 음반 저희 같은 경우는 10곡, 11곡 거의 이상이 들어가니까 네. 그거를 이제 좀 말이 되게 만들 수 있는 큰 컨셉이 되게 중요했는데 네.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정규 음반이.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네, 컨셉이 그렇죠. 필요했다. 네. 이번 앨범에는 그러면 어떤 컨셉이에요? 이번 앨범은 결국 이제 컨셉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출발을 해서 네. 계속 이제 멤버들과 의논을 하면서 컨셉이 뭘까. 그래서 이제 컨셉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번 앨범이 컨셉이 돼버린. 그렇다면 이 앨범의 컨셉을 찾아가는 그렇죠. 것. 같이 한번 찾아봐요. 뭐 이런 느낌으로. 트랙이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앨범의 주제는 어딜까? 뭐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도 이제 뭐 니모를 찾아서라든지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이제 음악 다큐멘터리 있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영화들 보면 이제 어떤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음반 CD를 사시면 그 안에 DVD가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그 DVD도 한 50분 분량의 이제 메이킹 필름 같은 건데요. 저희가 녹음하는 과정 그리고 각 멤버들한테 의미 있는 장소, 음악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 네. 같은 거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같이 찾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음악뿐만이 아니라 또 영상을 담아서 또 많은 걸 표현하려고 하셨군요, 앨범에. 네. 제가 또 앨범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앨범이 참 예뻐요. 네, 그리고 그 아트웍 자체가 상당히 컬러풀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한 분이 네. 작업을 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원년 멤버였던 강현선 작가님이라는 이제 분께서 네. 원래 이제 그 회화 전공을 하셨고 네네.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미디어 아트 쪽을 주로 다루시는 작가님인데 저랑도 친분이 있고 또 원년 멤버이기도 하고 워낙 잘 맞아서 계속 저희 음반 자켓은 그분이 담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앨범에 악기들이 상당히 많이 그려져 있네요. 네. 그리고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어울려요. 이 줄리아트라는 이름과도. 네. 줄리아트는 무슨 뜻이에요? 줄리아트는 이제 그 웨딩싱어라는 옛날 영화인데 네. 요즘 이제 뮤지컬로도 다시 리메이크가 되고 있어서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여주인공 이름이 줄리아인데요. 그 줄리아라는 여자가 이제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한 남자는 굴리아라는 성을 갖고 있고 다른 남자는 하트라는 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굴리아랑 결혼하게 되면 굴리아가 되는 제 이름이 웃겨져요. 네네. 그리고 그 남자도 좀 안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트라는 남자랑 결혼하면 줄리아 하트가 되는데 그럼 되게 러블리한 커플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이름에서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는 어떤 로맨틱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줄리아 하트라는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볼까요? 이번 타이틀곡이죠? 네. 이 곡은 지금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김나은 양이 노래를 맡아준 옆집 소년 효과라는 곡인데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다른 동네에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찾아가는데 사실은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항상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 내지는 너 옆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바로 네 곁에 살고 있으니까. 뭐 이제 약간 그런 너의 동네 사람들 내지는 옆집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심정의 노래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줄리아 하트의 옆집 소년 효과 듣고 오겠습니다. 햇살이 찬란해 맘이 들뜬다 아주 이른 아침 깜짝 놀래 켜줄 선물을 들고 너를 찾아간다 막 깨어난 모습이라도 좋아 난 네, 푸른밤 심야포차 줄리아 하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래 옆집 소년 효과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 가사 참 귀엽네요.
하는 생각이잖아요. 애인 생기면 아 진짜 부럽다. 네 가족들 혹은 뭐 항상 옆에 있는 무언가들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그게 옆집 사람들이 부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새록새록 기억이 또 떠올랐습니다. 어떠세요? 뭐 두 남성분들. 저는 옛날에 네. 정말 되게 멀리 사는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장거리 연애. 장거리도 그냥 장거리가 그러니까 지방까지는 아닌데 네네. 너무 멀어서 택시 같은 거 타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거리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그때 당시 차가 있었는데 네. 차로 데려다주고 많이 데려다줬어요. 근데 네네. 올 때마다 졸린 거예요. 이런 너무 힘들어서. 운전이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 정말 그럼 드럼 연주를 하시면서 내가 부르고 싶다. 내가 사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겠네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럼을 쳤습니다. 어떠세요? 정바비 씨는 이 노래 가사를 쓰셨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쓰신 거예요? 사실 제가 부르는 버전이 처음에 있었는데 네. 그때는 가사가 좀 이렇게 예쁜 내용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난 양의 목소리를 얹어서 들어보니까 가사를 좀 바꿔야겠더라고요. 네. 좀 더 이쁘고 귀여운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뭔가 그 설레임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실로폰 소리도 들어가고 귀여운 것 아침에 같아요. 딱 일어났을 때 뽀송뽀송한 그 느낌. 네. 근데 바꿨는데도 오빠는 예전 가사를 계속 불러가지고 익숙해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코러스를 하는데 자기는 계속 예전 가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을 할 때마다 공연하실 때마다 앨범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제목들이 참 다 독특하네요. 곡들이. 네, 이번 앨범이 좀 특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전에도 되게 제목들이 독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수록곡들을 쫙 보는데 노래 제목들이 다 너무 독특한 거예요. 지금 뭐 한 곡 들으셨지만 옆집 소년 효과 이 제목도 독특하고요. 그리고 첫 트랙 인디 달링을 찾아서 인디 달링 네. 어떤 뜻일까요? 인디 달링은 이제 제가 무슨 잡지 기사 같은 걸 보다가 본 단어인데 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두 단어의 조합이었고요. 인디도 좋아하고 달링도 좋아하니까. 네. 달링이요. 네. 근데 인디 달링이라는 어감이 되게 묘했고 인디 달링이 이제 그런 뜻이래요. 이제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일단 어떤 영화 배우나 패션 모델 중에 이제 되게 대중적으로 인기 있진 않지만 인디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이디 샤넬이라든지 아오이유 같은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매니악한 그런 코드가 있는 그런 배우나 모델을 인디 달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도 괜찮았었고 근데 사실 그 뜻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모르고 인디 달링이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흔하게 쓰질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음반 타이틀로 쓰면서 줄리아 하트만의 인디 달링이라는 의미를 저희가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인디 달링 하면 줄리아 하트, 인디 달링 줄리아 하트 붙여서 검색어 붙여놔야겠어. 인디 달링 줄리아 하트. 이번 앨범 전곡 정바비 씨가 작사 작곡하신 거죠? 네, 제가 앨범 딱 받고 여쭤봤잖아요. 크레딧이 없네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그 아까 노래 나가는 중에 이런 곡들을 다 혼자 작사 작곡하시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몇 년 준비하신 7년 동안 얼마나 걸려요? 사실 모르겠어요. 이 음악 듣는 분들이 이제 취향이라든지 느낌에 따라 다를 텐데 사실은 제가 쓰는 곡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노래 제목으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잘 구분이 안 되는 면도 좀 있고 예.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스타일 자체가 좀 한정적인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의 장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앨범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되게 비슷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네. 앨범마다 색깔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서 되게 같은 팀의 노래가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스타일이 확확 변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장르는 저희가 이제 기타팝 원래 처음 시작이 기타팝이었었고 중간에 좀 다른 식의 사운드도 조금 추구했었지만 이제 이번 앨범이 처음으로 다 5인조로 발표한 음반인데 보통 5인조면 키보드가 한 명
있는데 저희는 기타만 3명이거든요. 3기타. 네, 기타가 넘쳐나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살리고 또 이제 원래 치던 무건이도 좋은 기타리스트지만 김난이라는 좋은 기타리스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편곡을 많이 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기타팝에서는 저희가 제일 잘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음악들의 뭔가 소리들을 많이 넣은 그런 앨범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언뜻 들어보시면 그렇게 안 느껴지실 텐데 사실은 기타가 되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네, 보컬은 별론데 아무튼 보컬의 약점을 기타로 보완하는. 그거 되게 독특한데요. 5분인데 기타를 치시는 분이 3분. 네. 이거 되게 독특하다. 뭐 기타가 없는 밴드도 있잖아요. 간혹 있죠. 간혹 있는데, 자, 그렇게 만든 이번 앨범, 정바비 씨의 뭔가 만족도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일단 지금 라인업이 되게 마음에 들고, 저는 지금까지 되게 음반마다 멤버가 바뀌었었어요. 줄리아트 경우는. 네. 진짜 저 혼자 만든 음반도 있었고, 음반마다 멤버가 바뀌어서 그게 항상 제 골치였었는데, 이번 음반은 아주 저랑 마음이 잘 맞는 멤버들이 잘 모여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야 완전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었고, 그런 어떤 멤버들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잘 들어있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되게 즐겁게 작업한 음반이었고. 자, 그럼 이제 멤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이병덕 씨는 어떠세요? 이번 앨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매번 앨범을 낼 때마다 만족을 하지 않으면 잘 못 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앨범이 정말 최고의 앨범이 될 수는 없지만 만족을 했기 때문에 또 과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예,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예, 그래서 다음 앨범에 숙제가 또 생기고. 그러면 이병덕 씨는 이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뭘까요? 그때마다 바뀌는데요. 네네. 요즘에는 세레네이드가 제일 좋아요. 세레네이드? 세레나데. 세레나데. 네. 세레나데군요. 네. 이제 세레나데라고 하면 되게 흔한 노래 제목이 될 것 같고, 좀 더 세련된 발음으로. 자, 김나은 씨 얘기도 들어봐야죠. 글쎄, 그럼 병덕 씨랑 저는 반대인가? 왜요? 저는 사실 앨범을 이렇게 정말 만족스럽다 막 이런 생각이 제가 참여했을 때 그런 생각은 잘 안 들고 그냥 항상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에 저는 좀 심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군요. 항상 아쉽고 항상 공연 끝나면 그 다음 공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2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유병덕 씨가 좋아한다고 하셨던 곡.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세레네이드입니다. 이걸 듣고 들으시는 분들이 다 저희 밴드로 건너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줄리아트의 세레네이드 듣고 오겠습니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줄리아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분 나오셨는데요. 자, 음악 얘기 좀 더 나눠볼까요? 세 분은 음악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드럼을 치기 시작했는데 네, 유병덕 씨는 처음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거는 이제 고3 끝날 무렵부터 홍대에서 공연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 드럼을 치셨을 땐 스쿨밴드나 뭐 동아리로 시작을 하셨었나요? 그냥 친구들이랑 모여서 스쿨밴드가 따로 없어가지고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했었어요. 처음 했던 밴드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뭐예요? 처음 했던 밴드 이름. 이거 다 얘기해봐요. 처음 했던 밴드 이름. 프리티 비치라고. 그 비치가 예쁜 해변. 해변. 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쁜 해변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쁜 해변. 정말 아름답네요. 경포대 정도 되나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정바비 씨는 그러면은 언제 처음?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막 이제 아는 형들이 기타 쳐볼래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밖에서였죠. 네, 그때 이제 밴드 처음 시작하기로 했었죠. 그때 뭐 처음에는 음악을 뭐 내 인생의 업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가볍게 취미로 시작을 하셨나요? 네. 어떤 음악에 대한 되게 진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악 모임, 음악 감상 모임이 있었었어요. 네네. 네, 지금은 인터넷이지만 당시에 PC통신 음악 감상 모임이 있었었고 거기서 이제 음악 듣는 걸 쭉 하다가 사실은 조금 더 하고 싶다. 듣는 것만은 약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기타를 한번 잡아보고 연주를 시작해 본 거였군요. 그런 식으로 다들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김나은 씨는 언제 처음 음악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드러머로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근데 처음 그 중학교 때 밴드 이름이 저도 잊고 있었는데 루나티카였는데. 루나티카? 루나티카? 왜냐면은 왠지 창피한. 왜 창피해지지 내가? 루나티카요? 리더 오빠가 뭐 메탈리카랑 뭐 드림시어터 이런 걸 좋아했어요. 네네. 저도 사실 중학교 때부터 밴드를 했었어서 스쿨밴드하고 고등학교 때는 펑크밴드를 했었는데 전 베이스를 쳤어가지고 밴드 얘기 나오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천주교 학교여서 처음 했던 밴드부 이름이 시온이었어요. 시온. 사실 밴드를 시작했을 땐 이런 색깔의 음악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세 분은 그게 착 잘 맞았나요? 세 분이 생각했던 뭐 밴드 음악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처음 음악 시작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멋있는 거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되게 좋은 거 그래가지고 저는 막 엄청 하드한 거 랩메탈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링킨파크 데프톤즈 링킨파크 콘이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했어요. 이 방송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이 날 때도 있어요. 가끔 개념을 재정립해야겠네요. 역시 드러머는 가끔 그렇게 메탈 하드한 것도 연주를 해주면서 분노 표출. 힙합도 좀 좋아했었고. 그래요? 네, 그랬었습니다. 좀 사실 줄리아트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드한 음악과 힙합이나 이런 그루브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런 생각 못했는데 드러머 분께서는 유병덕 씨는 그런 음악도 좋아하셨군요. 네, 근데 좋아하는 걸로 그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요즘에는 또 잘 듣지도 않게 되고 늙었나 봐요. 이걸 안 여쭤봤네. 세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병덕 씨는? 저는 33살입니다. 그래요? 되게 동안이신데요? 엄청. 감사합니다. 20대인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나머지 두 분은 유병덕 씨는 33살이시군요. 자, 정바비 씨는 사실 언니네 이발관으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가을방학으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밴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음악들을 발표하는 것, 뭐가 가장 큰 매력일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금전적인 매력이 또 있고요. 그리고 자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듣는 게 바쁘지 않냐. 팀을 여러 가지 하고 근데 사실은 동시에 하는 일은 잘 없고요. 이 팀 음반 끝나면 또 저 팀 음반 하고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제 음반이 하나 끝나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음악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다른 스타일의 음반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원래 이제 했던 음반에 대한 어떤 재충전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정바비 씨가 생각하는 언니네 이발관, 그리고 가을방학, 그리고 줄리아트의 음악 색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일단 언니네 이발관은 사실은 제가 활동했던 건 되게 옛날이어서 네. 네, 언니네 이발관 1, 2집 때 제가 기타를 쳤었는데 네. 사실은 그 이후로 음반이 3장이나 더 나왔고 제가 있었던 시간보다 없이 이제 언니네 이발관이 해온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되게 옛날이라 가물가물하고 네, 가을방학이랑 줄리아트를 비교하자면 가을방학은 일단은 음악이 좀 잔잔한 편이고 네. 사실은 좀 이지 리스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카페 같은 데 가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가을방학의 음악은. 가을방학은 좀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었고 줄리아트는 그래도 약간 호랑이까지 못해도 고양이 정도는 된 느낌의 락이라서 기본적으로는 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좀 느낌이 아무래도 좀 라이브에서 신나게 할 수 있는 곡을 많이 하는 편이고 가을방학은 이제 소극장에서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정바비 씨의 보컬은 뭔가 담백하고 뭔가 소박한 보컬이 매력인 그런 목소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감사하고요. 네. 저는 사실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감사하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네. 자, 드럼을 담당한 유병덕 씨. 네. 참 대단한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홍대에서 네. 지금 난리가 났다고. 네. 자타공인 지드래곤이라고 홍대에 지드래곤 드러머라고 네. 라고 하던데 네. 사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 내 비주얼 담당이라고 자부하시나요? GD까지는 못 될 것 같고요. 네. BD. BD. 네. 병덕이라. 병덕. 네. BD까지만 좀 어떻게 잘 봐주시면 어떨까. 네.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 홍대 이병헌 씨가 계세요. 네. 홍대 이병헌 씨, 고영배 씨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란의 네. 소란의 보컬 고영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란의 저는 GD를 닮았다는 말을 듣는 입장으로서 네. 고영배 씨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고요. 같은 홍대 네. 홍대 GD 홍대 이병헌으로서 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저희 화요일 나오셨어가지고 네. 더 라디오에서도 또 푸른밤 함께 해주셨었는데요. 네. 오셔가지고 자기가 홍대에서 난리 난다고 자랑을 진짠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분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뭐 김나은 씨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팀에서 홍일점이잖아요. 네. 사실은 성별 구분 자체가 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같은 동료들이고 뭐 다 힘들게. 사실 나은이가 되게 보이시한 스타일이어서. 그래요? 네. 그 구두 힐을 안 신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공연을 했는데 제가 이제 원피스 입고 힐 신어보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원피스에 힐 신고 일렉 기타 치면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러고 제가 구두를 사줬어요. 네. 그래서 그날 신었는데 그러고 한의원 다녔대요. 너무 오랫동안 힐을 안 신다고 신어가지고. 그게 기타를 메고 하이를 이렇게 신는다는 게 너무 무거웠군요.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노래는요, 크랜필드의 파피용 듣고 오겠습니다. 네, 크랜필드의 파피용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또 줄리아트의 추천곡이었는데요. 이 곡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곡은 제가 사실 그냥 나은 씨. 추천했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된 친구들이에요. 저랑 동갑내기들이기도 하고 네네. 부산에서 올라온 밴드인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도 좋고 그래서
제가 하는 다른 팀이랑 같이 이제 공연도 할 계획이고 그렇거든요. 네네. 어떤 감성이에요, 이 팀은? 음악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좀 소소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좀 청량감 있고, 좀 모던락, 근데 요즘 사실 이런 모던락 팀 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줄리아트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인디라는 말이 상당히 무색할 정도로 인디 시장이 커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주목받고 있는 뮤지션들이 많습니다. 정바비 씨는 그런 모습 보면 어떠세요? 상당히 오랜 시간 또 인디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네, 좋죠. 너무 좋죠. 사실은 아까 음악 감상 모임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음악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제 리스너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어서 좋은 음악 들으면 막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채널이 한정적이니까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이 소개할 수 있는 채널도 많아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오늘 나은 씨도 또 새로운 팀 하나 소개를 해주셨군요. 크랜필드라는. 자, 세 분 다 음악을 시작한 지 좀 시간이 오래 흐르셨잖아요. 네.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아, 너무 힘들다. 음악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때 영어 방송 나왔을 때. 충격이 좀. 줄리아트가 영어 방송에 나갔을 때. 아, 근데 그거 방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대체? 영어로. 예전에. Hello, I'm 이런 식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통역자가 없어요? 저희도 영어를 해야 돼요. 이 화제가 넘어가면 혹 다시 듣라는 분들이 생겼을지도 몰라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줄리아트에겐 이름만 줄리아트였지 사람들이 줄리아트가 아니었다. 자, 그 스케줄은 누가 잡은 거예요? 저희 정바비 씨 매니저분께서 잡아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엔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해체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랬구나. 자, 사실 이 팀 줄리아트라는 가장 뿌리에는 또 정바비 씨가 있고요.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바비 씨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건 없는지 허심탄회하게 방송을 빌미로. 근데 형이 되게 준비한 듯이 이병도 씨가 마치 준비한 듯이 형이 근데 바비 형은 정말 제가 볼 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앨범이 끝나면 또 다른 밴드 앨범을 준비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책도 사실 대본 보면서 책 얘기 넣을 데가 없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책을 쓰셨군요. 네, 저 단행본이 그 산문집이 나왔어요. 어제. 어떤 책이에요? 네, 그 에세이집이고 너의 세계를 스칠 때라는 제목입니다. 너의 세계를 스칠 때. 네, 제가 그동안 잡지나 일간 신문이나 있던 그런데 기고했던 그 모은 거에다가 새로 쓴 그런 어떤 음악 얘기도 있고 연애 얘기도 있고 책 얘기도 있고 영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병덕 씨는 상당히 성실한 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까인 방지권을 획득해 놓고 되게 추하네요.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바비 씨? 이 말에 대해서. 네, 성실하고 책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책 얘기했으니까 됐어요. 자, 나은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계속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무슨 의미일까?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앨범에요, 인디 뮤지션들의 일상을 담은 노래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음악들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오늘은 소개를 드리진 못했는데 차를 댈 곳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제 인디 뮤지션의 어떤 일상이라든지 특히 홍대에서 저희는 주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술도 마시고 하니까 이제 홍대 어떤 그런 풍경이라든지 홍대가 되게 핫해졌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부터. 그래서 주말에는 정말 차를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차를 댈 곳. 네. 얼마 전에도 미팅이 있어서 만났다가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이제 1시간 동안 돌아다가 결국 여의도로 갔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차를 댈 곳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이 안에는 그럼 홍대 인디 뮤지션들의 뭔가 생활들이 좀 자연스럽게 녹아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이런 가사가 있어요. 7시 반 공연에 7시 오픈에 5시 리허설 이런.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진짜 플레이어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공연 날 되면 진짜 그런 통화 하잖아요. 그렇죠. 며칠 리허설이야 뭐 이런 그런 얘기 가사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되게 솔직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진짜 곡들이. 솔직한 가사도 있어요. 어떤 가사죠? 이 노래로 세상을 바꿀 거라는 꿈을 꾸지만 내 통장 잔고 자릿수도 못 바꾼다는. 뭔가 뭐 노래로 세상을 바꿀 걸 꿈꾸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만 부딪히는 건 현실이니까. 그것도 또 노래에다 녹이셨군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잔고 자릿수가 줄을 바뀌긴 바뀌어요. 통장 잔고는 항상. 자, 어떠세요? 줄리아트는 공연 상당히 재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계획 없으세요? 네, 저희가 사실 4월에 음반이 나왔는데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연이 연기되는 뭐 예도 있었고, 연기됐던 공연이 이제 대구 공연이었었는데 그 공연이 21일 날 있고 21일. 네. 그리고 여름 가기 전에 저희가 또 한 번 공연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데 한번 재미있게 이체 공연을 해서 하루는 남자분만 들어오게 또 하루는 여자분만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줄리아트 노래 중에 이 노래는 남자 노래다 아니면 이 노래는 좀 여자분들 노래다 이렇게 나눠서 뭔가 호응에 대한 성비율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렇죠. 저희 공연에 남자분들이 정말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 기획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재밌는 기획이긴 한 것 같아요. 남자들만 다 있었으면 되게 그날은 침울하긴 하겠네요. 뭐 나은 씨는 즐거우실 수도 있어요. 나은 씨는 즐거우실 수도 있지만 되게 침울하긴 하겠네요. 잘못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푸른밤 심야포차에는 공식 질문이 있어요. 자, 줄리아트에게 인디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제가 오늘 낮에 인터뷰를 하나 했었는데 책 낸 것 때문에 그때도 이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번지점프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번지점프요? 왜냐하면 인디적으로 음반을 만들거나 활동을 하면 어떤 제약 같은 게 많이 없어지니까 뭐 스케줄적으로 이걸 뭘 해야 돼서 하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좀 자유롭게 느끼긴 해요. 근데 사실 번지점프라는 게 잠시 자유롭고 다시 그 끈에 묶여서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유가 있긴 하지만 또 많은 어떤 제약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음반을 내면 그때만큼은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자꾸 뛰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번지점프인 것 같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병덕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인디씬이 있는 나라가 따지고 보면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인디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미국, 영국 이런 데 있지만 뭐 여타 다른 나라에는 인디씬이라는 게 씬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활발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음악을 할 수 있는 이 바닥이 저는 되게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자,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줄리아트의 음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렌지색 스타킹이라고 하고. 오렌지색 스타킹. 어떤 의미죠?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떤 느낌일까요? 저희 1집 음반 자켓이 사실 이제 오렌지색 스타킹을 입은 여자인데요.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갖다 붙이는 건데 오렌지색 스타킹이라는 게 되게 예쁘긴 한데 막상 입을까 하고 보면 망설여지잖아요. 저는 망설여 본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스타킹을 입을 일이 없어서. 이쁜 음악인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편하지만 않은. 그런 느낌의 음악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줄리아트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음악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멤버로는 정말 오래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근데 지금 멤버 중에서 한 명이라도 뭐 이제 음악을 못하겠다라든지 이제 오빠랑 못하겠다라든지 그러면 저는 아마 엄청난 상심과 함께 해고를 하고 다음 멤버 충원을 해서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 멤버로 되게 오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 오늘 줄리아트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 또 음악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요.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주점 컨셉이어서 네네. 아주 확 와닿고 적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반어법. 반어법. 역시 책을 쓰신 분이라. 책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너의 세계를 스칠 때. 네. 여러분 에세이입니다. 자,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곡으로 줄리아트의 키스 듣고 싶은데 이 곡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곡도 사실은 타이틀 후보였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곡 보컬이 짙은이라는 뮤지션, 네, 특히 여성분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는 네네.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 짙은 군이 굉장히 이제 로맨틱하게 불러준 곡이라서 이제 작별 인사로 키스를 보낸다는 의미로 키스를 선곡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줄리아트의 키스 들으면서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을 감아 뜨면 안 돼. 웃지 좀만 안 진지한데. 네가 이렇게 이쁜데 내가 어떻게 더 참는데. 우린 키스할 거야.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처음으로 마라톤에 도전했다. 사실 나는 학교에서 하던 오래 달리기조차 단 한 번도 완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내가 마라톤을 하겠다고? 스스로가 두렵고 걱정됐다. 그러나 곧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나도 달리고 있었다. 숨 가쁘게 달리다 턱끝까지 숨이 차오르면 무거운 발을 끌고 걷기 일쑤였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엔 항상 날 응원해주는 엄마를 생각하며 달렸는데 언제부턴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며 달렸다. 중간에 달리기를 포기한다면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쉽게 포기해버릴 것만 같아서였다. 그렇게 걷고 달리기를 반복하다 보니 멀리 결승점이 보였다. 오래 달리기는 늘 포기했던 내가 이렇게 마라톤을 완주하다니 울컥 눈물이 나왔는데 그때 작은 용기가 생겼다. 과정은 숨 가쁘고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거라는 경험의 용기가 말이다.
지는 사람들을 피해 나는 뛰었어. 제발 떠나지 않았기를.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수정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정재영의 러닝이었습니다. 마라톤에 도전을 하셨었군요. 참 어려운 건데 오랜 준비와 또 기초 체력을 다지지 않는 이상 참 힘든 도전이고 또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하는 종목이잖아요.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사실 저는 그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구력이라든지 무언가를 꾸준히 계속 달리기 같은 거, 유산소 운동을 좀 힘들어하는 편인데 또 마라톤에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리면서 좀 인생을 배운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고 마라톤 또 이번에 또 완주하셨으니까요. 용기 가지시고 원하시는 일들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김수정님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사연도 만나볼까요? 서울 강서구에서 류민형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만화가가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가가 될 거야 하고 맘먹고 정말 오랜 고생 끝에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됐죠. 근데요, 만화가만 되면 정말 좋을 줄 알았거든요. 비록 만화가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남들보다 데뷔가 많이 늦었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은 받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가끔 정말 느닷없이 만화는 인기가 없고 인정도 못 받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있나, 그런 짜증들이 머리를 막 스쳐 지나갈 때요. 평소와 같이 평범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마음이 다스려질까요? 특히 마감일 때는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전 다시 마감하러 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만화가시군요. 꿈을 이루셔가지고 예전에 생각했던 생활과는 조금 괴리를 느끼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을 때도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나의 미래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후회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데 아직 본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원하는 그림의 내가 원하는 만화가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겠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 정확히 1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미래는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많이 힘들거나 좀 좌절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래, 내가 생각했던 모습들을 찾아가기 위한 뭔가 발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겠지. 그때는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내가 찾아가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습니다. 류민영님도 힘들 때면 푸른밤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위로받으며 같이 꿈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길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궁금한데요. 무슨 만화일지. 자, 다른 사연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박성민님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27 학생이에요. 요즘은 조별과제 때문에 여러모로 바빠요. 통계를 내는 과목이라 이 과목의 비중이 큰데요. 매일매일 서로 없는 시간을 쪼개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혹독한 중간 평가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면서 많이 지쳤어요. 여태 싫은 소리 한번 하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제대로 모여서 서로의 섭섭했던 부분을 털어놓고 내일부터 다시 심기일전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조장이라 저를 따르는 동생들을 지난 3주 동안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빠로서, 형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항상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따라와준 우리 조원들에게도 고맙고요. 이 프로젝트 잘 끝내서 후련하게 한잔하면서 스트레스 풀었으면 좋겠네요. 신청곡은요, SES의 달리기고요. 꼭 좀 읽어주세요. 큰 힘이 될 거예요 하셨습니다.
조별과제 때문에 또 고생을 하고 계신 학생분이십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 명이서 좀 마음을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저도 7년째 그렇게 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희열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음에 좀 뭐랄까 감사함도 느끼고 좀 나 어떡하지? 나 이거 못하는데? 이렇게 당황했을 때 좀 돌파구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래요. 가장 오빠 형이라고 하셨으니까 끝나고 그 팀원들끼리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다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 읽어드린 게 또 조원분들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노래 들을까요? W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그리고 스웨터의 날아라 멀리 뛰어라, 그게 내 이름, 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맘때쯤 너는 항상 조금씩 말이 없어지네. 날 위한 생선 한 조각도 너는 잊어버린 걸까. 한숨 금붕어와 인사하고 싶어 용기 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제드의 클래러티. 이 곡은 1214님 신청곡입니다. I dive into frozen waves where the past comes back to life. Fight fear for the selfish pain, it was worth it every time. Hold still right before we crash, 'cause we both know how this ends. A clock ticks till it breaks your glass and I drown. 오늘 방백. (6월) 김용택. 하루 종일 당신 생각으로 6월의 나뭇잎에 바람이 불고 하루해가 갑니다.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대 보고 싶은 마음을 주저앉힐 수가 없습니다. 창가에 턱을 괴고 오래오래 어딘가를 보고 있곤 합니다. 느닷없이 그런 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당신 생각이었음을 압니다. 하루 종일 당신 생각으로 6월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해가 갑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더라도 평안한 나날들 보내고 계시겠죠? 보통 6월이 되면 평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 위엔 다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같은 것은 없길 기원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통으로 인한 눈물을 닦아주는 게 어른의 할 일이 아니라 그런 눈물을 안 흘리게 하는 게 어른의 할 일이니까요. 오늘 끝곡 그린데이의 피스메이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